네, 안녕하세요. 콘따구리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시공시에 단일 구조물이나 동일 공구에 콘크리트를 혼합해서 타설하지 말라라고 시방서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조물 자체가 요즘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혼합하지 않고 타설할 수 있는 현장이 있을까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시방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얘기를 좀 오늘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런 단일 구조물 자체의 콘크리트 기초는 뭐 한 개의 배합 설계된 그 콘크리트, 물론 그 배합 설계 자체도 한 개 레미콘사, 그러니까 한 개 구조물에 한 개 레미콘사, 그리고 그 레미콘사에서도 그 배합을 할 때 뭐 재료를 바꾸지 않고 당연히 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품질 자체가 일정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게 이런 경우가 참 어렵다고 다들 느끼실 텐데요. 일단은 시방세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치지만 하나가 힘들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구획을 나눠 가지고 치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둘로 A와 B로 구분해서 치고 있는다 했을 때 이게 뭐 조그마한 구조물 같으면 뭐 굳이 나눠 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대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세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5,000 만약에 레미콘사가 시간당 120 세제곱미터 정도에 생산한다고 하면 10시간을 해도 한 기당 한 뭐 1000 그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죠. 1000세제곱미터밖에 생산을 못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5000세제곱미터다 그러면 뭐 한 개 레미콘사만 이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획을 이렇게 나눠 친다 손 치더라도 회사가 다르고 그러면 레미콘사의 거리라든지 그 여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레미콘을 띄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공급이 원활하고 타설도 바로바로 되지만 이쪽은 트래픽잼이라든지 이런 게 간혹 걸려서 가끔 이렇게 차량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한 대밖에 대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는 몇 대가 대기하고 있는 게 12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만약에 이 비공급 레미콘 차량이 에지테이터가 만약에 여기 온다라고 하면 여기다 해서 타설하면 되겠죠. 그러나 A사의 레미콘 차량이 여기 온다고 하면 지금 13번째 레미콘 차량 대기번호로 기다릴 공사 현장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계획해서도 사실상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 대당 압송 시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 13번째를 기다리려면 벌써 여기 지속되잖아요. 여기까지 운송하는 시간 자체가 벌써 1시간 정도 걸렸을 텐데 90분 안에 충분히 타설을 하고 뭐 다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죠. 뭐 극단적으로는 20대, 30대인 경우도 매시브한 콘크리트 할 때는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누구나 다 13번째 이쪽 오는 걸 이쪽으로 돌리게 되죠. 그러면 B 레미콘사를 치다가 A 레미콘사를 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구획을 나눴다든 치더라도 타설을 하다 보면 벌써 여기서 섞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일단 시방서 기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하자관계가 불분명할 수가 있다. 물론 그렇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구획을 나눈다 그러면 이쪽에 만약에 크랙이 많고 이쪽에 크랙이 없으면 뭐 이쪽에 크랙의 보수는 A사 레미콘이 잘못이니까 그쪽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경우의 수는 물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자체가 있고, 또 가능한 한계 레미콘을 사용하면 예, 당연히 뭐 좋죠. 그리고 한계 레미콘사의 한계 재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구조물 자체가 이제 대형화되기 때문에 한계 레미콘사를 적용하는 게 어려운 경우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 성능이 확보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뭘 확인하느냐라고 이해를 했을 때 이렇게 보통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설계 기능 강도가 나오느냐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워커빌리티가 되느냐, 뭐 어느 쪽은 압송이 되고 어느 쪽은 압송이 안 되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방서에서는 만약에 품질이 나빠졌을 때 하자 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니면 2개 공장을 선정해서 한 군데 했을 때 2개 다 각각 품질이 확보되도록 확인하는 거,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구조물 매트 기초입니다. 이 구조물의 매트 기초를 6월 달에 타설을 했는데요. 이 높이가 지금 총 건물은 555m지만 매트는 높이가 6.5m입니다. 6.5m 높이, 우리나라의 뭐 최대 높이죠. 이 사이즈도 지금 축구장 크기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레미콘 차량이라든지 펌프카라든지 뭐 전체 경인 지역에 있는 레미콘사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하루 반나절 동안 36시간 동안 연속 타설한 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뭐 구획을 나눠 가지고 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말로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죠. 이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LCT입니다. LCT 같은 경우에 높이가 매트 콘크리트 높이가 5m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높이죠. 지금 아마 올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가 지금 101층이죠. 랜드마크가 101층짜리인데 이것도 대단히 굉장합니다. 이게 지금 매트를 콘크리트 타설할 당시 사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7일 날 타설을 했죠. 그날 약간의 비가 좀 오긴 했는데요. 이 펌프카를 보십시오. 펌프카가 지금 14대를 동원해 가지고 예비 2대하고 12대로 해 가지고 연속 타설했고, 부산 뭐 그 근방에 있는 레미콘사가 모든 총 출동해 가지고 이것도 하루 반나절 만에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요건 뭐 전살인지 잘못됐네요. 요거는 지금 롯데 슈퍼타워인데 지금 여기 매트죠.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 부산 LCT 타워입니다. 이렇게 굉장한 콘크리트 양을 여기서 보시듯이 지금 구획 나눠서 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품질 잘잘못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품질 어디가 뭐 균열 나고 안 나고 이 정도 문제가 사실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리 알아야 될 것은 혼화재 차이입니다. 왜냐면 레미콘마다 사용하는 재료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공장마다. 자, 보시죠. 일단 혼화재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이 리그닌계, 나프탈린계, 멜라닌계, 폴리카르본산계. 이 폴리카르본산계는 우리가 보통 피시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지금 혼화재를 각각 달리 써가지고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상황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순두부처럼 몽글몽글 돼버렸죠. 콘크리트라는 게 믹싱하면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초결이 오고 그때부터 이제 유동성을 잃고 한 거기서 3시간 정도가 더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경화 단계로 접어드는데 보통 이제 3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지나야 경화 단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콘크리트 믹싱 후에. 그런데 그 어떤 콘크리트, 그러니까 A 공장하고 B 공장 그 콘크리트를 조금 받아다가 이렇게 믹싱을 해보면
한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몽글몽글 뭉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제로 한 구조물에 타설됐다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트러블을 사전에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미콘사를 한 개를 쓰지 못한다 그러면 섞어친다는 얘기인데 그 각 사마다 혼화제가 당연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같은 혼화제끼리는 이제까지 트러블이 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폴리카르본산계하고 나프탈렌계라든지 아니면 폴리카르본산계랑 멜라민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러블이 가끔씩 발생됩니다. 늘 발생된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가끔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큰 구조물을 쳐야 되고 혼합해서 레미콘사가 여러 개가 섞어질 수밖에 없다 하면 품질 담당자는 사전에 이런 콘크리트에 조금씩을 받아가지고 그 사용 재료의 혼화제끼리 트러블이 있어서 이런 발생이 되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야 되는 키포인트입니다. 크랙이야 설령 뭐 잘잘못해서 A사, B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야 우리가 어떻게 뭐 보수비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는 보수가 안 됩니다. 그 구조물 자체를 전체에 폭파시켜야 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대구되는 보통 이제 매트 콘크리트가 거기에 많이 속하죠. 예, 사전에 이런 충분한 시공 계획, A사, B사, 뭐 레미콘은 어느 몇 개 회사가 오고 펌프카는 어디 배치돼서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시공 계획이 충분히 수립돼야 되고요. 또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레미콘 공장끼리 협의시켜서 원재료를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하면 좋죠. 그러면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같아질 수밖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키면 뭐 갑질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뭐 만일 이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레미콘사마다 사용하는 혼화제가 또 뭐 골재나 이런 것도 다 각각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세 번째는 시공 전에 적용 예정 콘크리트의 품질 확인. 예, 결국 혼화제 트러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동일한 그 공구 단일 구조물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가능한 적은 수의 공장을 선정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2개 이상 복수의 공장이 선정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 공장마다 이제 사용 재료, 특히 이제 혼화제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품질 차이가 있을 뿐더러 구조체에 예기치 못한 아까 같은 트러블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해야 되는 경우에 공장끼리 협의해서 원재료를 통일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품질 담당자께서 그 회사 그 동일 배합끼리 섞어 봐가지고 혼화제를 사용성의 트러블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